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 공개 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변비와 치액이라는 주제인데요. 참 남한테 잘 얘기도 못하는 좀 남모를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일산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대장암문 파트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홍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개요는요, 변비 정의 및 증상, 그리고 변비 관리 및 치료, 변비와 치액의 관련성, 그리고 치액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대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비는 남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참 고통스럽게 혼자 끙끙 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여러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얼굴 빨개지게 아주 고생을 하시는데 참다 못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죠. 의사들한테 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고 관장을 해야 변이 나와요. 변이 너무 딱딱해요.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배변 시에도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이 환자의 측면에서는 이런 게 바로 변비의 정의인 거죠. 근데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일주일에 변을 한 몇 번 정도 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또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의사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면은 변비는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 측면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럼 또 이제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변비 횟수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요즘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브리스톨이라는 선생님, 예전 외국의 선생님이 이런 차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환자분한테 환자분의 이제 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염소똥, 토끼똥만하게 이게 몽글몽글하게 딱딱한 변이 나온다. 어떤 분들은 이게 소세지 모양으로 있는데 중간중간에 딱딱한 덩어리들이 있다. 또는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나온다. 또는 물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런 변이 모양하고 환자분의 증상하고는 많이 부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염소똥이나 이제 토끼똥만하게 이렇게 딱딱한 변이 나오거나 소세지 모양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은 대부분 환자들은 변비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보통 이제 소세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면 거의 정상이고요. 물같이 나오면 설사라는 거죠. 변이 모양과 환자분의 증상하고는 여러 가지 맞는 것이 좀 부합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변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 전문가 의사들이 이탈리아의 로마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성 변비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 그 6가지를 보면은 이제 과도한 힘주기. 화장실에 가서 이제 힘을 낑낑하고 해야 이제 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이게 4번 중에 1번, 25% 이상. 그리고 딱딱하고 덩어리가 많은 변이 역시 4번 중에 1번 이상. 그리고 불완전하고 배출감.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 같다. 또는 항문 입구에서 이제 막고 있는 것 같다. 뭐가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변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배변을 할 때 화장실에서 이제 손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항문 주위에 이제 마사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질 쪽으로, 여성분들 얘기죠. 질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눌러야 변이 나온다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횟수도 일단 6가지 중에 포함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미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이 안 되는 변을 보면은 기능성 변비라고 한다. 하지만 이 6가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2가지만 돼도 이제 기능성 변비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묽은 변이 거의 배출이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닐 것.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특징은 이제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변을 보면은 이제 배가 시원해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 기능성 변비를 따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애들이 기능성 변비로 하자. 기능성 변비라는 건 기능성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겁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냥 장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기능성 변비는 아니고 물론 변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변비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변비는 장 운동이 안 되거나 뭔가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기능성 변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말은 얘기하면은 기능성 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비는 그 변비 자체가 이제 질병은 아닙니다. 병이 있어서 변비가 생길 수는 있지만 변비 자체가 질병은 아니라는 거죠. 변비는 환자분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벼운 증상은 아닙니다. 이런 변비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느냐? 이거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생활 습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채를 많이 먹어라, 물을 많이 먹어라. 예, 그런 이 수분이나 섬유질의 섭취가 부족을 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부족이죠.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오래되면은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연세에 있으신 분이 꽤 많은데 여러 가지 지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셔서 진통제로 오래 드시는 분도 있고,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항우울제 같은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장암, 척추질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장 운동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파킨슨병, 파킨슨병도 역시 장 운동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장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계에 이제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운동 같은 것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피 검사를 해보면은 칼슘이라는 이 전해질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변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요, 모든 몸의 이런 대사 활동 것들이 다 저하돼요. 예, 땀도 잘 안 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 또 이제 골반저 이상, 이제 골반에 문제가 있으면은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변비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비가 생길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 외래 가끔 변비 있으신 분들이 오는데요. 대부분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 번씩 하고 오세요. 네, 이제 자기는 만성 변비다. 변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대장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검진센터나 다른 병원,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한 번쯤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서 이제 특별한 대장암 같은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대부분 기능성 변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변비 원인에 잠깐 얘기한 건데 생활 습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앉아가지고 이제 콜라도 있고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과자 같은 거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이제 놀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고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비만이 생기고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참 곤란하죠. 연세 있으신 분이 관절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기조차 이제 지팡이나 이렇게 보조기를 갖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너무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제 활동 못하는 상황이 돼도 이제 변비가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입니다. 이것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변비에 안 좋은 음식,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으냐? 기름기가 많은 음식, 고기죠. 고기 쉽게 얘기하면. 고기는 섬유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보면 옆에 야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판에다가 이제 야채를 구우면요, 섬유소들이 대부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야채는 그다지 섬유소 섭취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상추를 같이 먹는다. 그건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고기만 너무 먹으면은 변이 양도 줄어들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나 녹차에 많은 카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변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런 카페인이 이제 이뇨작용이라고 이제 소변을 많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 이제 일종의 탈수를 일으키는 거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장에서 이제 물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장 내에 있는 변에는 수분이 떨어지는 거죠. 변이 딱딱하게 되고 이게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햄버거, 포테이토 이제 튀긴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변이량이 적어지고 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변비에 좋은 음식, 소위 말하면 야채죠. 채소류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김, 미역 같은 해조류, 이게 섬유소가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미, 흰 쌀밥보다 현미, 잡곡밥 등이 더 이제 변비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변비에 좋습니다. 고구마, 그리고 사과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에 무슨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제 장 운동을 좀 촉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비에 좋으려면은 껍질째 먹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국장, 김치, 이 나토 같은 이제 발효식품, 유산균이 많아서 유산균은 이제 장내에 이제 나쁜 물질을 같이 배출해주고 장 운동을 또 촉진해주고 등등등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발효식품도 이제 변비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 그러죠. 수분 섭취는 사실은 변비에 별로 장 운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탈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수가 많이 되면 이제 장에서 이제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탈수가 안 될 정도는 이제 드시는 게 좋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콩팥이 안 좋으신 경우 있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투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투석하기 직전이다. 그런 분들은 변비가 있을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물론 안 좋습니다.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계속 다니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만화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뽀로로라는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죠. 이 뽀로로 친구 이제 얘가 크롱이라는 애인데요. 얘가 이제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야채는 맛이 없고 고기는 맛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배가 불불해서 이제 변이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좋아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줘도 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좀 약간 우울해져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해져가지고 친구랑 같이 놀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배는 꾸룩꾸룩 하는데 나오진 않고 그리고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 하니까 친구들한테 보이기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는 배가 꾸룩꾸룩해도 이제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요정이 응가요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의가 있을 때, 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을 바로 가고 이런 야채를 많이 먹어라. 얘한테 얘기를 해주죠. 애가 열심히 그걸 따라합니다.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변이가 있을 때는 바로 화장실 가서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날 변을 보더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고 해야 이제 변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어린이 만화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요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이제 신문이나 그런 게 있느냐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잘 보이시죠? 1991년도에 나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식단엔 섬유질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별도 섭취를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게 이게 1991년도더라고요. 88 올림픽이 끝나서 얼마 안 된 해에 이렇게 서울대의 교수님이 이런 거를 신문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4년 뒤 95년도에 나온 신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섬유질 식품을 많이 먹자라고 이제 신문에 기고가 됐더라고요. 이 해조류, 보리밥, 김치에 이런 섬유질이 다량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걸 많이 먹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변비, 비만 사라지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했고요. 10년 뒤에 2005년도인데 이제 신문이 아니고 방송입니다. TV에서는 하나의 식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치아씨드라는
이런 식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 스푼씩 먹으면은 섬유질 섭취에 도움이 되고 변비에 도움이 된다. 점점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점점 오히려 더 올라가죠. 더 건강에 관심은. 하지만 이제 점점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식단이 점점 서구화가 되고 서양식으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뭐 야채는 적게 먹게 되면서 점점 이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까지 이런 거에 관심을 점점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 애들은 뭐 섬유질을 그럼 얼마나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저희들 책에는 저 의사들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25g에서 하루에 25g에 30g을 먹어라. 그러면 섬유소 25g에서 30g은 그럼 어느 정도냐? 솔직히 좀 감이 안 오죠. 찾아봤더니 해조류 이제 미역 같은 데는 10g당 5.5g, 뭐 한 반 정도가 있고 무말랭이는 20g당 3.6g, 밀빵에는 100g당 5.6g, 현미에는 120g당 3.5g, 김치는 100g당 2.5g, 사과 하나에 4g, 이 치아 시대는 6g 있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람수를 재가면서 이제 먹지는 않죠, 사실. 근데 혹시나 기억나시면 이거를 참고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88 올림픽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먹던 식단을 먹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섬유소를 섭취를 하는 거랍니다. 김치도 먹고 가끔 청국장도 먹고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는 뭐 야채랑 같이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섬유소를 섭취를 하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잠깐 넘어가면요. 이제는 약에 대한 걸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드시는 약이 오랫동안 드셨던 약이 변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말로 된 것만 잠깐 보시면요. 항구토제. 이 항암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구토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들이 항구토제를 처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 진통제로 오래 드시는 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으시고, 이 진통제도 역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은 상당히 많이 먹는 진통제입니다. 해열 일동제로 많이 부르펜 시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우울제, 항우울제는 이제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일종, 시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일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호르몬을 억제하면 장운동도 억제해가지고 변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에 먹는 약이고요. 고혈압 약 중에 일부, 이거는 하여튼 이뇨제도 있고 어떤 칼슘이라는 그런 거를 억제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고혈압 약도 변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부정맥약, 그리고 소화제도 일부는 소화제 용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는 변비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되신다고 소화제를 계속 드시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으셔가지고 철분제도 많이 드시잖아요. 빈혈이 있으면은 수혈 맞는 것보다 당연히 철분제 먹는 게 좋을 겁니다. 결핍성 빈혈이면. 하지만 이 철분제제를 오래 먹다 보면 그것도 변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건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요. 변비의 이제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자신이 이제 변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운동하는 게 좋고요. 이 식단을 먼저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간편하게 수분을 일단 어느 정도의 섭취를 한다. 물론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보통 이제 하루에 8에서 10컵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하면은 이제 변비에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보리나 이제 여러 가지 섞은 잡곡밥을 주로 먹는 게 좋고요. 매끼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되도록이면 생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끓이거나 데치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날것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과일은 되도록 껍질째 먹는 게 좋고요. 정제된 식품보다는 전국으로 만든 식품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쌀밥보다는 현미를 먹는다.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청국장 다 좋습니다. 발효된 유제품 발효된 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도 잠깐 했지만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운동을 하기가 이제 힘드신 경우 이제 물론 달리기, 줄넘기 꼭 이런 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걷기 운동도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면 이제 수영적 여유가 되시면 수영을 하시면 관절이 부담이 좀 덜합니다. 수영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배변 자세인데요. 이 배변 자세도 이제 배변을 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변기가 예전에는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변기가 많습니다. 이거를 화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변기. 이건 좌변기라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런 자세보다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보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배변하기 좋은 자세입니다. 이유는 항문 가까이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장을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직장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곧은 창자라는 얘기입니다. 곧게 뻗어 있는 창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완전히 곧지는 않아요. 완전히 똑바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살짝 꺾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을 안 볼 때는 이제 변이 안 나오게 어떤 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변을 볼 때는 똑바로 되면 그 직장이 똑바로 되면 될수록 변 보기가 편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직장을 곧바로 펴주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이 쉽게 나올 수가 비교적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화변기에 앉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자세가 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좌변기 같은 요즘은 좌변기가 많아요. 대부분 좌변기니까 이런 데서 이런 자세를 하려면 발 밑에 낮은 의자를 두시고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시면 이런 여기서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배변은 편한 자세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물론 다리 저리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배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습관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자기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크롱처럼 변이를 참아서 변이가 있을 때 화장실 바로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변이를 참아서 이제 변을 보지 말아야지 하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 하는 거는 배변의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간은 5분이라도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이가 없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변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가 아주 변이 확실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이 시간 되면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화장실에서 앉아 있어서 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계속 힘을 주시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화장실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하시는 게 배변이 좋은 배변 습관이고요. 항문을 따뜻하게 하시면 항문 주위를 따뜻하게 하시면은 이제 항문 괄약근이 있는데 그걸 좀 느슨하게 해주시고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이제 배변이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대한대장학문학회라고 있어요. 대장과 학문 쪽에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하는 학회인데요. 이런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 한국인의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인데요. 이게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인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배변 시간은 오전이 조금 더 많았다, 등등등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평균 시간은 화장실에 머무는 평균 시간은 6.1분이라고 합니다.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짧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한 반수가 이 핸드폰을 이용한다 그럽니다. 화장실에 있으면은 이제 배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책이나 이제 신문을 읽지 말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그 화장실에 가면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맡겨보면 스스로 변비라고 생각하느냐,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이제 본인은 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비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본인이 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원활한 배변 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 변을 편안하게 보는 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느냐.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변 활동이 편해야 이제 삶도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더 많은 거죠. 이거 이제 잘못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 배변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이가 없는데 나는 꼭 아침에 화장실을 가야 돼. 변을 봐야 돼. 라고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변이가 있을 때 화장실에 가서 짧게 해결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오전이든 오후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이제 좀 생각나는 사례를 한번 적어봤어요. 한 중학생이 왔는데 뭐 어떤 학문 질환으로 왔습니다. 이제 학문이 어떻게 불편하다 뭐 등등으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중학생이 뭐 이제 배변 습관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중학생은 학교에서 이제 배변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참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배변을 하면 친구들이 놀린대요. 뭐라고 놀리냐? 똥쟁이라고 놀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변을 보고 싶어도 이제 화장실 안 간다는 거예요. 꾹꾹 참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배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무서우니까 얘는 강박적으로 이제 꼭 아침에 변을 봐야 돼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배변을 보고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대 남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비슷한 영상으로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제 출근 전에 반드시 배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좀 생활에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길에 이제 갑자기 배가 꾸룩꾸룩대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이용하기도 싫고 그게 힘들어서 변이가 없어도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배변을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뒤에 또 치액이라는 얘기 나올 텐데 치액에도 더군다나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사례를 들어드렸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도 이제 어떤 추천을 해드리고 어떻게 좀 운동도 하게 하고 뭐 야채도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물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올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비약을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쓰는 변비약의 종류를 잠깐 적어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팽창성 하제입니다. 팽창성 하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을 팽창시켜서 이제 배변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삼투성 하제는 이제 장 안으로 물을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장에서 이제 장 안에서 장으로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장에서 장 안으로 변이 있는 곳으로 물을 흡수해서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을 도와주는 그런 약이고요. 자극성 하제는 장을 직접 자극을 해서 이제 배변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하나씩 잠깐 보면 이제 팽창성 하제에는 이런 아기오, 무타실, 실리콘, 아락실 등이 있습니다. 이 아락실은 뒤에도 잠깐 나올 텐데요. 이 아락실은 이제 팽창성 하제이기도 하고 장을 자극하는 자극성 하제이기도 합니다. 2개 섞어놨어요. 어쨌든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런 팽창성 하제는 기본적으로 섬유소로 되어 있고 한마디로 야채 성분이라는 거죠. 야채 성분이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흡수되지 않고 장에 들어가면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 이제 물을 흡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를 많이 먹으면은 이제 변이 양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똑같이 배변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장을 자극하고 배변을 도와줍니다. 이런 약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있어야 수분을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거나 불편하시면 말이죠. 이 삼투성 하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 안에 삼투압을 높여서 대장 안으로 변이 있는 곳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은 배변을 이제 수분이 함유돼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변을 도와주는 건데 종류로는 이렇게 있어요. 포달랑, 락티톨,
마그밀이 제가 사실은 외래에서 많이 쓰는 건데 두펠라크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삼투압을 높이기 위해서 마그네슘이나 뭐 소금물 같은 그런 이런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오래 드실 경우는 이제 콩팥이 괜찮으면은 뭐 어느 정도는 콩팥에서 그거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오랫동안 드실 경우 전해질 같은 게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가 온 경우는. 그리고 이제 자극성화제입니다. 자극성화제는 장을 직접 자극을 해가지고 장을 이제 일부러 이제 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극을 해가지고 배변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약국에서나 TV에서 많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좋은 이유가 이 자극성화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빨라요. 2-3시간 만에 보통 이제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비코그린 듀코락스 같은 게 뭐 있는데, 이게 자극성화제인데 이런 게 광고를 많이 하고,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달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자극성화제를 준다고 합니다. 이 알로에도 이제 변비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자극성화제입니다. 장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약을 오래 드시면요, 장기간 사용하면 수분과 전해질 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제에 대한依存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을 오래 드시면은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먹어도 별로 이제 효과가 없어요. 장이 억지로 짜주던 거를 이제 약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거는 약간 점점 같은 까만 색이 보이죠. 이게 정상 대장이 아닙니다. 정상 대장은 이런 점점 같은 게 없거든요. 이걸 흑색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혹시 암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얘기를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이상하다 정도. 여하튼 자극성 화제를 너무 오랫동안 드시는 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제가 해봤는데요. 레졸로정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입니다. 요거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이 5-HT4라는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 호르몬에 작용해서 장 운동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이제 변비가 생기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였지만 전문 의약품입니다. 의사랑 상의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앞에 나왔던 팽창성 화제나 뭐 여러 가지 화제를 써도 안 되면 이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변비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비 수술적 치료는 맨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그림은요, 저희들이 변비 오래 만성적 변비가 있는 환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먹게 돼요. 전처치 같은 걸 좀 하고, 그거는 하여튼 변비약을 뭐 며칠 안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이런 약을 먹게 되는데, 보통 이게 한 5일 후에 이제 배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정상 장의 통과 시간을 보면 소장은 금방 통과합니다. 2시간 내로 이런 음식물 같은 게 금방 통과를 하고요. 대장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4일 정도면은 다 통과를 합니다. 5일 후에 하면은 정상인 분들은 이제 다 통과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대장에만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장이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서행성 변비, 이제 대장의 운동이 저하로 인한 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오래되고 환자분이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원하실 경우는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대장을 대부분을 자릅니다. 직장만 남겨놓고 직장만 남겨놓는 대장절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장하고 소장하고, 그러니까 소장 일종의 회장하고 직장을 이어놓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검사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골반 이 직장에서 이제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골반저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크게 구조적 이상이 없으면은 무슨 수술을 일부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항상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상태에 따라 다르고 할 수 있는 수술은 뭐 직장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복강경으로 의한 수술도 있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변비 수술적 치료 중에 이제 직장류 하나만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직장류는 대부분의 여성분이 남성분은 거의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별로 없고 여성분한테 생길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구조적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원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냥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게 배변 조영술이라고 이래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질 쪽으로 이게 여기가 자궁인데요. 여기가 질이고 질 쪽으로 이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부분들은 변이 여기로 이제 일로 나오지 못하고 항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변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장류 수술이 되는 거죠. 질적으로 꼬매는 것도 있고, 뭐 직장으로 꼬매는 것도 있고. 여하튼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도 역시 마지막 방법이어서 일단 변완화제나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증상이 호전되면 이거에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변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치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치액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치액은 그 기본 자체가 혈관 덩어리입니다. 누구나 이제 정상적으로 항문에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보통은 이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지면 저희들이 정맥이라 그러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정맥은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그 정맥들이 모여 있는 항문 주위에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어나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저희들이 치액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치액이라는 거는 혈관 덩어리라는 거죠. 보통 치질하는데 치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문의 질환이라는 얘기입니다. 항문의 질환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치열, 치액, 뭐 항문지 농양, 이제 고름이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치질이라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의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치질은 이런 치핵을 얘기합니다. 치핵이 가장 흔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런 치핵은 그러면 왜 생기냐? 혈관 덩어리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편감을 야기하는 이런 치액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사실은 이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가 항문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항문 바깥쪽이거든요. 항문 바깥쪽은 이런 괄약근이 있어요. 그 안쪽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세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혈관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선들이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는 근육 같은 겁니다. 이런 지지대들이 모여 있어서 이 혈관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힘을 주는 겁니다. 직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항문 쪽으로 뭔가 자꾸 힘을 주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그맸던 것들이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랬다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더 내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저희들은 항문 뭐 쿠션, 내막 또는 쿠션 하강설 이 밑으로 내려오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액은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치액을 일으키는 관리 인자는 어떤 거 있느냐? 뭐 유전적으로 인종마다 좀 치액이 생기는 확률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직업. 이 영화 배우 송강호 씨가 지금 택시에 앉아 있는데 이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앉아 있어야 되죠.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대부분을 앉아 있는데 그런 상황이 그런 직업이 그 항문 쪽으로 자꾸 뭔가 하중을 줍니다. 자꾸 힘을 주는 거죠.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밑으로 자꾸 뭔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소인 자체가 이제 치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밭에서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이제 할머님 분들이 계신데 보시면은 이게 쪼그려 앉아 있죠,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이제 무릎 관절도 안 좋겠지만 이런 밑으로 이제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오랫동안 이제 힘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치액의 일종의 직업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힘을 줬다고 해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근육들이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액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이제 변비가 시달리게 되면은 오랫동안 힘을 주다 보면은 치액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액은 일종의 노화작용입니다. 음식밀투항염은 앞에 비슷하고요. 임신 같은 경우도 이제 애가 있으면은 이제 복압을 늘려줍니다. 배를 어느 정도 누르고 있죠. 배를 누르고 있으면 항문에도 이제 힘을 주게 됩니다. 운동이 뭐 당연히 좋죠. 이런 좋은데 어떤 거는 이제 치액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기를 이제 열심히 들다 보면 몸짱이 되고 뭐 근육도 많아지고 건강에도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보면은 이제 자세 자체가 이 엉덩이 쪽에 힘을 주게 됩니다. 복압, 이 배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복압도 늘려주고, 하지만 엉덩이 쪽으로 이제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치액에 국한돼서는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과도한 휴적 변비인데 오늘의 주제랑 같은 말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이 항문 쪽으로 이제 힘을 주는 상황이 계속 치액을 유발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변비로 인한 이 화장실에서 과도한 힘주기 그런 것들이 치액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변비가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또 안 좋고요. 오랫동안 힘주는 거,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힘주는 거, 다 이제 혈관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혈관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를 끊어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치액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대로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항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기상 잠깐 얘기하면 보통 이제 출혈, 돌출, 출혈은 뭐 피가 난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혈관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많이 불어나게 되면 살짝만 상처 나도 이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피가 나는 게 심해야만 피가 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혈관 덩어리 때문에요. 치액이 심하지 않더라도 피는 날 수가 있습니다. 돌출, 뒤에 잠깐 나올 텐데 이제 치액이 심해지면은 점점 이제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점점 항문 밖으로 나옵니다. 점점 심해지면은 불편하니까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치액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치액 안에 혈관 안에 혈전이라는 건 이제 피탁지라는 얘기인데요. 피탁지가 있거나 어떤 궤양이 있으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변비가 치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치액이 변비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외래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치질이 있는데 옛날부터 치질이 있었고 치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질이 항문을 막고 있어서 자꾸 변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물론 뭐 환자분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변비가 있어서 치액이 심해질 수 있고 변비 원인은 뭐 다른 원인이지 뭐 골반에 무슨 이상이 있다거나 다른 원인이지 치액 때문에 항문을 막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문은 이제 항문 괄약근이 있고요. 괄약근이라는 거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거든요. 치액이 완전히 항문을 막고 있지는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비가 심각한 거지 치액이 심각한 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여하튼 보통 이제 사기로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상은 뭐 이렇다고 치고 처음에는 1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하지 않더라도 피는 날 수 있습니다. 피만 나오고 다른 증상은 없다. 가끔 피가 나오고 다른 증상은 없다. 그럼 보통 1기라고 얘기하고요. 변 볼 때 쑥 나왔다가 변을 안 보면 저절로 들어간다. 그럼 보통 2기라고 얘기하고요. 3기가 되면은 변 볼 때 나왔다가 손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나는 거죠. 4기는 손으로 밀어도 안 들어갑니다. 보통 이 3, 4기는 이제 수술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기는 그 증상에 따라서 뭐 치료 방법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액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요 간단한 직장 영검사, 직장 수지 검사를 합니다. 다른 게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뭔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불편감이 치액 때문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50대에 다다르면 한 반수가 치액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액이라는 게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치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치액이 환자분의 불편감을 일으키는 원인이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불편감을 해소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액이 항문을 막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은 치액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분의 변을 보기 힘든 게 주 증상이죠. 제일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변 완화를 해주고 뭐 운동을 가끔 하시라고 그러고 물 많이 섭취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 거지. 치액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치액의 관리 및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이 비수술적 치료, 수술 안 하고 하는 거는 식이요법입니다. 변비랑 똑같습니다. 보소미식, 그리고 온수자욕, 그리고 먹는 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증상에 따라서 연고나 좌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외래에서도 할 수도 있고, 고무밴드 결차술이나 경화제 교육 사용법은 수술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 방법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절제술,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형 자동 봉합기라고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절제와 동시에 위에다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먼저 비수술적 관리부터 얘기를 하면요. 온수자욕. 자욕은 따뜻한 물에 대야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반신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41도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항문을 한 3, 4분 정도 담그는 게 좋은 거죠. 41, 42도 정도면 우리 목욕탕에 있는 물 정도입니다. 그런 따뜻한 물에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 4회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효과는요, 이 따뜻한 물에 이제 담그면은 항문의 괄약근을 좀 이완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항문의 통증을 그래서 줄여주고, 그리고 항문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씻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함으로써 항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저희들이 치액 절제술을 한 다음에, 치액 수술을 하게 된 다음에 많이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고 온수 좌욕을 하게 되면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좌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복약은, 먹는 약은 대부분 변비약하고 좀 비슷합니다. 앞에다 실리콘하고 막으면 다 나왔던 약인데요.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제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줘서 치액을 악화시키는 그 상황을 없애는 거죠. 이 치액 때문에 아픈 분도 있고 피가 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변 완화제를 줘서 이제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주지 않게 되면 그 증상들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치액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는 약을 줬다고 해서 그게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진 지지대가 다시 이제 그 가는 근육들이 다시 복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액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불편하다. 변 볼 때마다 튀어나오는 게 불편하다는 거는 이런 변 완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불편하면 그거는 사실은 수술 쪽으로 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제도 쓰는 베니톨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역시 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액이 항상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같이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게 고무밴드 결차술을 아까 잠깐 시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내치액이 있을 경우는 여기를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2, 3일 후에 이게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시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경화제 주사요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끔 오셔가지고 동네에 누가 와서 이제 치질에 주사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으신 적이 있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 경화제 주사요법인데 이 경화제 주사요법에 쓰이는 그 약이 사실 시술이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뭐 아마도 그 동네 와서 하신 분들이 의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시술을 간단하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예전부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전에 쓰던 약들은 좀 부작용이 심해서 사실은 약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온이라고 뭐 약이 나와서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쓰고 있지만 옛날에 쓰던 약들은 좀 부작용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이 또 잘못 주사했을 경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한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환자 불편감을 해결하는 겁니다. 제일 수술에서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뭔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는 게 제일 불편하다.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손으로 집어내는 그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이 치액 절제술입니다. 한마디로 잘라주는 거고요.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 3군데 정도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이 안쪽만 꼬매주고 혈관 쪽만 꼬매주고 다 꼬매지 않는 개방창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끝에만 남겨놓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수술한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이 한 반쯤에 3분의 2 정도 꼬매고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봉합기를 이용한 치액 수술입니다. 이렇게 치액이 있으면요, 이 안에 집어넣고 이거를 접근을 시켜서 딱 꼬맵니다. 자동봉합기라는 게 딱 손잡이로 찍는 순간에 이 치액이 잘림과 동시에 이쪽으로 고정이 돼요. 그거는 하는 이유는 치액 수술 일종이기도 하지만 항문의 통증이 치액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제일 환자분이 불편한 건데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은 대부분 요 항문에 가까운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안쪽은 장에는 사실은 잘랐다고 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뭔가를 해결하면 환자분의 통증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장점은 수술의 통증이 적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1도 빨리 할 수 있고 사이로 붓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 치액 수술을 제일 꺼려하는 이유가 불편하도록 잘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통증 때문입니다. 치액 수술하면 너무 아프더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기 무서운 거죠. 치액 수술도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1, 2% 이하고 그렇게 사실은 합병증이 위험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치액 수술의 통증은 저희들이 합병증의 범주에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데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치액 수술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수술 직후에 마취 풀리자마자 아픕니다. 그게 수술에 의한 통증이죠. 그런 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파요. 아픈 이유가 변을 볼 때 이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게 보통 평균 한 7, 8일 정도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라앉고 좀 만성적으로 생기는 통증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저도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약은 드리지만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변 볼 때 이제 아프다 그래서 변을 너무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 치익 수술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변을 아프다고 해서 참으면 나중에 변이 딱딱해져서 더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변을 아프더라도 변을 어느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보통 이 수술 후에 드린 약 중에 그런 변 완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도 포함되어 있고 너무 아프시면 하여튼 온수 좌욕을 하시면서 변을 보시면 비교적 그래도 통증이 덜 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쾌변이 건강의 증거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쾌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